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우리 빈출족보를 다뤄보는 강의가 될 텐데요. 여러분, 빈출족보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들 자체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추출된 문항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석하셨을 때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유형들이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단원별로 잘 정리해서 묶어놓은 게 바로 빈출족보 문제집인데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 최근 몇 개년 동안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 그리고 반복되는 유형들을 우리 공부를 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수와 연산부터요, 확률과 통계까지 단원은 몇 개 안 되지만, 거기에 이제 또 소단원들도 나오면서 그 소단원별로 문제 풀이가 사실 여기서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이미 문제 풀이를 다루었거나 혹은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보다는 이러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그런 좀 감을 잡으시는 강의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단원 수와 연산 중에서 유리수에 해당하는 단원에서 어떠한 문항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면서 저하고 문제 화면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 유리수에서의 우리 경향 체크를 좀 해보시면요. 자, 매년, 여기서 이제 매년은요, 우리 한 해에 2번의 시험을 치르게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2번의 시험 동안 2문제에서 4문제라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문항수가 20문항 밖에 없죠. 그 20문항 중에서 한 회 시험당 2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출제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정수의 사칙 연산,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칙 연산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딱 유리수 파트라고 해서 이 유리수 계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계산이잖아요, 여러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것은 이 수학 전반적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꼭 유리수 단원이 아니라 나중에 함수 단원이라던가 혹은 다른 식과 단원, 뭐 도수 분포표와 같은 통계 같은 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숫자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단원과도 연계가 많이 되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러한 단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문제 자체를 보시면요. 문제 자체가 막 어렵게 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단원 자체에서는. 대신에 다른 단원과 연계됐을 때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그냥 유리수의 사칙, 연산을 묻는 문제에서는요. 자, 우리 유리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방법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방법에 맞게끔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자, 1, 2, 3, 4 우리 페이지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문항들 보시면 2015, 2014 이런 식으로 비교적 좀 최근에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문제 푸는 거, 답 맞추는 거 물론 중요해요. 문제 푸시면서 답 맞추는 거 중요한데 그 옆에 연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세요. 아, 연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지,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지, 아니면 예전엔 안 나왔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지도 여러분 스스로 좀 분석을 하시면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시험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에 대해서 좀 스스로 대비하고 예상해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단순하게 덧셈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대신에 부호가 다른 두 수예요. 자, 초등과정과 다르게 중등과정에서는요, 마이너스, 음의 부호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그 음수에 대한 연산을 처음에 연습하실 때 조금 어려워하셨을 텐데, 자, 우리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요,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더하고 빼는지 같이 이해하시면서 방법을 좀 확인해 봤었죠. 자, 더할 건데요. 부호가 다른 두 수예요. 그렇다면은 일단 두 수의 절대값끼리 빼신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나올 텐데 얘를 수직선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0이 기준이죠. 이쪽이 양수, 이쪽이 음수로 표시가 되는 부분인데
플러스 2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간 다음에요. 그럼 나는 2의 위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서 7칸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 여기서 두 칸, 그 다음에 5칸을 더 가서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될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답은 1번. 자, 여기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서요, 보기가 잘 안 보이시면요, 가지고 계신 교재 같이 참고하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같은 경우에 문제는요, 어떠한 유형이었냐면 정수가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주어진 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수의 형태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정수의 덧셈 뺄셈 물론 연산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정수라고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요, 유리수라고 이 단원의 이름이죠. 자,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요, 정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어요.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죠. 자, 이때 이 정수는요, 다시 어떻게 분류하냐면 양의 정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러스 보호를 갖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가운데 기준이 되는 0이라고 하는 것도 정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의 정수는 이제 뭐가 있냐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자, 이런 것들요. 플러스는요, 보통 부호를 생략하기도 하죠. 자, 이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계산했던 자연수라고 하는 거고요. 음의 정수는 이 자연수, 즉 양의 정수에 부호만 음수를 이렇게 붙여준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0,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수들을 우리가 정수라고 하고요. 자, 유리수는 우리가 분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데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되 정수는 아닌 것 어떤 것들이 있냐면 2분의 1, 뭐 3.7 이런 것들 있죠. 마이너스 5분의 6 이러한 수들을 우리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분의 4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일까요? 2분의 4 같은 경우는요, 분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약분을 했을 때 분수로 쓰일 수는 있지만 2라고 하는 자연수죠. 정수죠. 자, 그래서 분수라고 해서 무조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아니라 약분해서 자, 이렇게 정수로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자, 여기 있는 정수 모두 다 분수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분의 2, 혹은 마이너스 2분의 4 이런 식으로 다 분수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엄연히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수에 대한 정의, 유리수에 대한 정의, 그 숫자의 형태도 꼭 반드시 개념을 갖고 계셔야 이러한 유형의 문항도 다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기에서 보시면요, 정수를 한번 골라보면 0, 여러분 0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3개의 정수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나와 있는 6개의 정수가 모두 유리수는 유리수죠. 근데 그 중에 정수인 것을 고르면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한다고 하면 이 보기 중에 아까처럼 뭐 3분의 6 이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정수로 여러분 분류해 주시는 게 맞죠. 약분했을 때 이 값은 2라고 하는 값이기 때문에 자, 2라고 쓰여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거 계산해서 2라고 보시고 정수로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리수 파트에서는요, 계산뿐만 아니라 정수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 수의 형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1번과 마찬가지로 그냥 수의 계산이에요. 플러스 6,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답은 플러스 4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숫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 수죠.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누가 오른쪽이고 누가 왼쪽인지 비교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비교할 수 있어요.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산뿐만 아니라 두 숫자가 나왔을 때 크기 비교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두 수의 크기 비교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보다는요, 왼쪽에 있는 음수보다는 0이 크고요. 0보다는 양수가 크죠. 그쵸?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음수는 0보다 작다. 2번이죠.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2번이 일단 답이 되고요. 같은 음수와 양수를 비교할 땐 당연히 양수가 커야 돼요. 그냥 숫자의 절대값 필요 없이. 근데 어려운 것은요. 둘 다 양수일 때는 어떡하냐. 둘 다 양수일 때에는 원점에서 멀수록 당연히 숫자가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숫자가 커지고요. 작을 때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숫자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음수일 때에는. 둘 다 음수일 때가 여러분 대소 비교하는 게 제일 헷갈리실 텐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을 비교해요. 절대값이 7이고 절대값이 3이죠.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덜 떨어져 있을 때 음수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라 숫자가 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얘가 더 작은 수, 여기가 더 큰 수, 이렇게 비교해 주셔야 맞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요.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2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대소관계, 부등호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유리수에서는요, 우리 살펴본 문제처럼 뭐 계산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 그 다음에 정수의 형태, 수의 형태, 유리수의 수의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어지는 5번 문제도 단순한 연산인데요. 곱셈이에요. 곱셈일 때에는 자, 부호가 서로 같죠. 마이너스 부호가 2개, 짝수개 있죠. 그럼 답의 부호가 일단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를 갖는 3번과 4번 중에서만 고릅니다. 그리고 숫자의 절대값끼리 곱해주시면 되니까 플러스 6이 나오겠네요. 자, 이런 질문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숫자 연산만 평소에 많이 하셨다면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고요. 우리 그 밑에 대표 출제 예상 문제라고 해서요. 기존에 빈출되었던 그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문항이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본 문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갑자기 1번 이렇게 바뀌더라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한 출제 예상 문제는요, 박스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그것은 이제 기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예상 문제라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예상 문제는요, 기존의 그러한 질문들과 다르게 복합 연산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세수에 덧셈도 있고요, 곱셈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사칙 연산을 할 때에는 여러분 특별히 괄호가 없으면, 괄호가 있으면 당연히 괄호부터 연산을 하셔야 되겠지만, 괄호가 없을 때에는 곱셈이나 나눗셈 연산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즉 2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5하고 2를 곱하는 연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2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답은요 1번 마이너스 8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죠. 자, 단순하게 두 숫자에 대한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세수 혹은 더 어려워지면 네수, 그 이상의 수들의 사칙연산, 복합연산을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부터는요, 우리 순환소수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인데, 자, 순환소수, 그 다음에 밑에 유한소수, 이러한 문제들은요, 물론 예전에 많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자, 옆에 연도를 보면 비교적 최근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물론 기존에 나왔던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는 그러한 문제들의 유형이거든요. 자, 그래도 우리 기본서부터 계속 배웠던 내용이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순환 마디를 고르는 거죠. 순환 마디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는 2.3535, 3호가 계속 반복되네요. 그쵸? 답은 2번이고요. 순환 마디는 제일 앞에서부터 읽어주는 게 맞아요. 자, 어떤 분들이 해석할 때에는 2.3 띄고 5.3이 계속 반복된다. 5.3이 물론 반복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해석하는 게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앞에서부터 반복되는 것을 순환 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순환 마디는 3, 5,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순환 마디를 찾았으면 순환 소수를 그 순환 소수 표현법에 의해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죠. 3, 5가 순환 마디일 때는 그 순환 마디 위에 땡땡 이렇게 점을 찍어서 3, 5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이런 표현법도 배웠으니까 같이 연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자, 유한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 기약분수 상태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모 분자를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을 때까지 약분을 하신 후에 자, 그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만 있으면 우리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또 계속 많이 연습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1번이에요. 10분의 1이죠. 2 곱하기 5. 자, 그래서 얘는 바로 0.1 이렇게 소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 분모가 7이나 3이나 6 같은 경우에는요.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 3이라고 하는 소수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수 없어요. 실제로 얘네들을 자, 1 나누기 7이에요. 1 나누기 6 해봤을 때에는 0. 얼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소수 표현하는 방법, 순환 마디 찾는 거, 그 다음에 유한소수로 표현될 수 있는 분수의 형태를 찾는 거 우리 평소에 많이 연습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할 내용은 없지만 자, 예전에 기출되었으나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유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예상 문제 보시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순환소수에서 순환 마디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0.27253, 253, 253 반복되는 게요. 253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순환 마디는요. 4번에 25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순환소수를 우리가 순환소수 표현법에 의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앞에 순환하지 않는 것, 즉 반복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써주시고 2, 5, 3 이게 순환 마디죠. 그러면 순환 마디 위에 점을 찍을 건데 순환 마디 위에 다 찍는 게 아니라 두 개만 찍는 거예요. 제일 앞에와 제일 뒤에만. 그래서 두 개일 때는 둘 다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3개 이상일 때에는 다 찍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순환 마디와 다 찍으면 비효율적이죠. 제일 끝에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찍어서 2, 5, 3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항상 순환마디 찾으시면 순환마디 표현하는 점 찍어서 표현하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무리수 한번 볼까요? 무리수라고 제목은 쓰여 있지만 사실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무리수는요. 제곱근이요. 루트 있죠? 이거밖에 다루지 않아요. 물론 원에서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라고 하는 우리 3.14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 파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3.14가 아니라 1, 5, 9, 2 땡땡땡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무리수에 속하는 애지만 이 파이를 가지고 연산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무리수 단원에서 나오는 연산은요. 제곱근의 연산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것 또한 매년 한두 문제씩, 그러니까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당연히 나올 가능성 높죠. 자, 이러한 제곱근의 개념과요, 제곱근의 사칙 연산, 더하고 빼고, 자, 계산 연습 위주로 우리 제곱근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부터 보시면, 먼저 루트 11을요, 제곱근을요, 요렇게 앞에 거듭 제곱을 밖으로 빼내는 거, 혹은 밖에 있는 수를 루트 안으로 넣는 거, 왔다 갔다 연습하는 거 많이 하셨으니까 푸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씩 정리하는 거 물어보는 그 유형이 많이 있어요. 자, 12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 6, 10이고 2, 3은 6이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자,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루트가 바로 루트 12인데 여기서 제곱과 루트 만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은 나가지 못하니까 그대로 루트 씌워서 2 루트 3이라고 해서요. 답은 2번 형태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제곱수에서 그 제곱근 밖으로 꺼낼 수 있는지, 그럼 반대로요. 언제든지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도로 넣을 수 있는지 이 또한 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왔다 갔다 하시는 거 평소에 같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리수 또한 수이기 때문에 9번처럼 여러분 대소 비교하는 그러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사실 9번은 대소 비교라기보다는 주어진 그러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는 건데요. 자, 루트, 즉 제곱근의 대소 비교는 루트 a하고 루트 b가, 자, 만약에 a하고 b를 비교해서 b가 더 크다면 루트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이 더 큰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루트 7보다는 크고 루트 10보다는 작은 자연수가 뭐가 있냐면, 자, 물론 루트 7과 루트 10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겠지만 자연수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무리수 말고 루트 안에가 제곱수가 되는 거. 자, 7과 10 사이니까 루트 8, 루트 9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루트 8은 우리가 2 루트 2죠. 루트가 더 이상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루트를 굳이 썼냐면 루트 2라고 하는 것은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 양수인데 분명 있어요. 얘가 1.4, 1 뭐 얼마 분명 있는 값인데 쭉 다 쓸 수가 없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럼 이걸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우리가 그냥 루트 2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기호를 나타낸 거예요. 1. 얼마라고 하는 물론 존재하는 수인데 이걸 다 나열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루트 2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루트로 표현하는 것들은 무리수예요. 그런데 루트 9 같은 경우는 표현을 했을 때 루트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정리가 되죠. 3이라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유리수, 유리수 중에서도 정수, 정수 중에서도 자연수에 해당하는 수이죠. 루트가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면 무리수이고요. 루트가 정리가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이런 유리수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7과 루트 10 사이에 만족하는 자연수는요, 3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들어가 있네요. 자, 조금은 우리 루트 연산에서 어려울 수 있는 유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우리 무리수 또 연산이죠. 곱할 때에는 루트 안에서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하고 그냥 안에서 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것도 루트에 2 곱하기 5 해서 루트 10이라고 쓰시고요. 여기서 제곱수가 있으면 물론 밖으로 빼서 정리해야 되겠지만 더 이상 제곱수가 없죠? 여러분 2하고 5에서 제곱수,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루트 10, 답은요 1번에 나오는 루트 10이죠. 연산이 오히려 조금 간단합니다. 개념을 묻는 것보다는요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는 그러한 문제가 무리수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요.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자, 넓이가요, 정사각형이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은데 그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넓이가 바로 A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그 넓이가 바로 6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는 얼마여야 되냐면 제곱해서 6이 되는 수, 즉 6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래 6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 두 개가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도형의 변의 길이를 의미하는 문제에서는요, 음수의 답은 제외, 생략시켜 주시고 양수값만 답으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루트 6cm예요. 자, 이 문제는 좀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를요, 단순하게 그냥 아까처럼 6의 제곱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쵸? 그럼 답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지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떠한 도형 속에서 물어보게 돼요. 그게 바로 계속 최근에 바뀌고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인데, 그 바로 밑에 있는 12번 문제도 단순하게 그러한 루트 연산을 계산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도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러한 연산을 끌어낼 수 있게 난이도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요. 계산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요. 그 계산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표현이 약간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약간 좀 13년이면 몇 년 되긴 하였지만 그 이후부터의 그 기출문제들을 여러분 보셨을 때 단순하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구해라 이러한 문제보다는 뭐뭐 했을 때 뭐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도형에서는요, 답은 플러스 값만 계산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 똑같은 이제 물음이지만 이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넓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그 넓이가 주어졌을 때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본 거예요. 자, 밑에 나오는 12번 같은 경우도요. 보세요.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넓이의 합. 여러분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로 3, 세로 루트 10을 곱하면 이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3 루트 10이고요. 두 번째 거는 5 루트 10이에요. 그럼 예전 같았다면 3 루트 10에 더하기 5 루트 10을 구하세요. 구하면 이렇게 물어봤었을 문제를 이 3 루트 10과 5 루트 10이라는 것을 넓이라는 개념을 통해 약간 뺑 둘러서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역시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넓이를 구하고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더하죠. 여러분 루트 10, 루트 10. 루트 부분이 같으면 동류항처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5 답은 8 루트 10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3번을 골라주시고요. 넓이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이지요. 그래서 답은 3번. 근데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을 우리 무리수에 대한 그 합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도형과 또 접합해서 했다라는 약간은 조금 특별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지선다, 즉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 단위를 특별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 숫자에만 신경 쓰시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단위 부분은 여러분들이 센티미터인지 제곱센티미터인지 제곱미터인지 이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어차피 다 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보다는 정말 그 숫자에 맞춰서 계산하시는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과 똑같은 문제인데요. 13번 보세요. 13번은 이제 비교적 더 예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9의 제곱근을 구하면 이렇게 물음 자체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쵸? 이게 좀 옛날식의 문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문항의 물음 수준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 9의 제곱근은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니까 x는 3이죠, 여러분. 9는 제곱수잖아요. 그래서 3도 있고, 제곱근을 물어볼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11번처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이러한 정사각형의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즉 A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고요, 요즘에는. 그러면 어때요?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서 A 곱하기 A가 9, 즉 A 제곱이 9가 되는 A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변의 길이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이때에는 플러스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곱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답을 갖겠지만 이러한 도형에서 변의 길이는요,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수값만 골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우리 예상 문제 보시면요, 기본적인 그 루트, 즉 무리수, 제곱근에 대한 사칙 연산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예상 문제로 계산이 올바른 것을 고르시는 건데요. 더할 때에는 루트 부분이 같아야 더할 수 있어요. 루트끼리 더하면 안 되고 더할 때에는 이거 연산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곱할 때에는 루트가 다르더라도 루트 안에서 곱할 수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은 6. 계산되죠. 자, 뺄셈이나 덧셈 같은 경우는요, 동류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루트 안에 숫자가 같을 때에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4번은 곱셈이라서 그냥 루트 안에서 곱하면 되는데 4, 3, 12가 돼야 되는데 루트 7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2번입니다. 자, 아무리 도형과 연계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그 맥락은 제곱근의 사칙 연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칙 연산에 맞추어서 그 다음 제곱근 그 개념에 맞추어서 여러분 좀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인수분해 부분이 나오죠. 자, 인수분해는요, 최근 들어서 정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당연히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음 시험, 아마 바로 다음 시험에서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유형이고요. 특히나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정말 어떤 회차에서는요, 인수분해 문제도 나오고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 하나의 개념으로 두 문제를 좀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지만 여기서는요, 유형 자체가 막 이렇게 변형되지 않고요.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인수분해만 잘 해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문제 보시면 어때요? 인수분해하면 식만 바뀌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도 조금 최신의 문제를 보게 되면요, 14번처럼 도형이 같이 나오죠? 원래는 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예전에 많이 물어봐요. 인수분해하면 물론 앞으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묻게 되냐면 인수분해 하시면 여러분 3, 2 곱해서 6이고 더해서 5니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돼서 어떠한 직사각형 도형이 나왔을 때 하나를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하나를 세로의 길이에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개를 곱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서 바로 이 2차식에 대한 표현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5x 플러스 6 이렇게요. 자, 그래서 주어진 2차식을 가지고 이것이 넓이라고 할 때 가로의 길이가 얼마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이 문제예요. 자, 그림은요, 지금 엽서가 나와 있지만 뭐 엽서로 표현되던 어떠한 사각, 직사각형, 포스터
그 다음에 또 뭐 상자 뭐 이렇게 할까요? 그 그림의 종류는 물론 바뀔 수 있지만 기본 틀은 직사각형에 대해서 그 넓이가 2차식으로 주어지고요.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1이에요. 얘가 가로의 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길이를 세로의 길이로 보시는 거죠. 따라서 x 플러스 3을 나타내고 있는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만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도형에 접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공통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공식 중에서는 우리가 완전제곱식 공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특별한 이름은 없지만 지금 인수분해한 방법처럼 두 수를 찾는 거죠. 두 수의 곱이 얼마고 합이 얼마일 때 그 두 수가 무엇인지 요거죠. 곱해서 6, 더해서 5가 되는 두 수를 찾는 그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것도 있었고요. 조금 더 어려워지면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자로 곱해서 숫자의 조합을 맞춰보는 그 어려운 유형도 있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이 네 가지 공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이거예요. 이거. 자, 물론 나머지 방법도 하실 수 있어야 되지만 이 14번에서 나오는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 또 2차 방정식을 풀 때에도 이 방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자, 15번부터는 어때요? 그냥 계속 인수분해하면 이거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하면 얘는 어때요? 여러분 공식 중에 합차 공식 쓰는 거죠. 4를 여러분 2의 제곱으로 고쳐주시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확인하실 땐 얘를 전개해 보세요. 전개해서 주어진 식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죠. 자,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보기를 다 전개했을 때 비교해서 맞는 거 찾으셔도 괜찮아요. 자, 16번, 17번 둘 다 어떤 거냐면 얘예요. 두 수의 곱과 합을 찾는 문제. 16, 17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곱해서 8, 더해서 2. 8은 8인데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4, 2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볼 하나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곱셈을 여러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똑같죠. 자리 바꿔도 괜찮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나 얘를 앞에 써요. x-2 그 다음에 뒤에 x 플러스 4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예요. 자, 보기에 얘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곱해져 있는 성분만 같으면 되니까 답은요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 숫자가 얼추 비슷하게 보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부호 꼭 같이 체크하세요. 숫자가 2, 4 똑같다고 해서 막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시고 부호 맞는지 부호까지 마지막까지 좀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다 풀어놓고 틀리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수의 곱과 합. 6 같은 경우는요. 1 곱하기 6도 있고 3 곱하기 2도 있죠. 그런데 여기 부호를 봐야죠. 여기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이 1이기 때문에 3, 2가 더 적당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시면 돼요. 자, 역시 순서는 바뀌어 나왔네요. 4번에 보시면 x 플러스 2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나중에 나오죠. 자, 그래도 결국 똑같은 값이니까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 예상 문제도 보시게 되면 역시 인수분해 중에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한 문제예요. 자, 48 같은 경우에 숫자가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 생각하셔도 되지만 보기에 일단 어떤 수들이 나와 있는지 보세요. 3과 24, 6과 8, 4와 12. 자, 그러면 6과 8을 했을 때 곱해 48이지만 16을 만들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4번에 있는 걸 한번 응용해 보면
10이랑 4를 곱하면 48인데 더해도 딱 16이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4, x 플러스 12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실 수 있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좀 숫자의 조합을 찾는 게 어려우실 때에는요. 보기를 한번 싹 전개해 보세요. 시간이 일단은 많으시면은 전개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조금 넉넉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인수분해 어려우실 때 직접 조합하지 않더라도 보기에 있는 식들을 쭉 전개해서 주어진 식과 비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부분을 보시면 자, 소인수분해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존에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나오죠. 자, 기존엔 출제되지 않았는데 2014년부터 연속적으로 출제해요. 그럼 얘가 또 나오다 안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소인수분해는 앞으로 꾸준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냐면 여러분 보통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이 그 교과 과정 순으로 보통 문제가 배분이 됩니다. 위치가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요. 1번에 항상 집합이라고 하는 그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합이라고 하는 그 단원은요. 고등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쑥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중등과정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쏙 빠져버리면서 더 이상 집합을 출제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중1 초반부에 배우는 소인수분해와 관련된 부분이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다른 문제가 대체 집합도 되게 중요한 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이 계속 나오다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집합 부분이 빠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고요. 다음 시험에서도 반드시 1번 혹은 2번 정도의 소인수 분해와 관련된 그러한 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평소에 꼼꼼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8번 보시면요. 18번과 19번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일단 단순하게 소인수 분해를 정말 하시오.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몇 년 안 됐어요. 문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항이 다른 단원보다 비교적 좀 적죠. 그래서 앞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보다도 약간은 조금 더 응용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인수 분해만 할 수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소인수 분해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어떠한 약수를 또 약수의 형태를 또 찾아보실 수도 있어야 되고 소인수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식을 직접 써보실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은 일단 소인수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72를 소인수 분해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로 나누시면 2, 3은 6이고요. 그 다음에 2, 6, 12. 자, 그 다음에 18이고 2, 9, 18. 9는 3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72는요. 2가 3번, 3이 2번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을 통해서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할 때 우리가 이 지수를 사용해서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게 되죠. 이러한 거듭 제곱에 관련된 문제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의 지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A의 A제곱, A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세제곱이네요. 답은 3. 그래서 2번에 있는 3을 골라주시면 돼요. 실제로 소인수 분해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풀어줄 수 있는 문제예요. 마찬가지 19번도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요. 이 소인수 분해하면 이러한 문제에서 일단 오답을 가르는 것은 뭐냐면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소인수 분해이기 때문에 1, 2, 3, 4번 보기 중에 소수가 아닌 곱으로 표현된 거는 바로바로 지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처럼 1번 4 곱하기 9잖아요. 4도 소수가 아니고 9도 소수가 아니에요. 심지어 4하고 36이에요. 곱해서 24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수가 아닌 건 바로바로 지워버리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나머지 것은요, 소수의 곱으로 다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게 소인수분해한 건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24를 이번에는요, 옆으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그래서 2 곱하기 12, 2 곱하기 6,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그러면 2가 3번, 3이 1번 이렇게 됐죠? 따라서 24는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가 돼야 되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얘도 어때요? 2 곱하기 3의 제곱, 18이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을 한번 다 곱해보세요. 그랬을 때 24가 나오는지 이렇게 검산을 하셔도 괜찮죠.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은요. 제가 왜 앞에 거는 밑으로 하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옆으로 했냐면 저는 보통 소인수분해 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실리진 않았지만 기출문제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서 소인수분해의 결과를 쓰세요. 이러한 문항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옆으로 나누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는 소인수분해가 됐죠? 24. 바로 그 위에 있는 문제예요. 24를 소인수분해 하면인데 20번, 그 전년도에는 24를 소인수분해를 해놓고 24의 약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약수는요. 이러한 수들의 곱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1은 모든 수의 약수죠. 그 다음에 2, 아니면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세제곱이니까 세제곱까지만. 2의 4제곱 쓰면 안 돼요. 얘는 이 수의 약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도 괜찮아요. 그런데 3의 제곱 당연히 안 되죠. 3은 3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2 곱하기 3 이런 거 괜찮아요.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요. 근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래버리면 또 안 되죠. 3의 제곱은 될 수가 없어요. 3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얘네들 가지고 숫자를 조합한 아이들이 바로 이 수의 약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약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고르시면요. 3번처럼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돼 있잖아요. 3의 제곱.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3의 제곱이 올 수가 없어요. 3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을 2개나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골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24가 큰 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계산해 보세요. 2의 제곱이니까 4, 얘는 6, 그 다음에 24. 그 실제로 24의 약수인지 체크해 보시면 되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요. 18이잖아요. 여러분 18은 24의 약수가 될 수 없죠. 자, 이렇게 숫자를 정말 다 곱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그 초등 과정에서 약수 배수 구했던 것처럼 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상관없죠. 자, 하지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은요. 출제 예상 문제 5번은요. 계속해서 소인수 분해하는 게 어쨌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36을 한번 소인수 분해해 볼게요. 자, 소인수 분해할 때 이번에는요. 계속 밑으로 혹은 계속 옆으로 소수들만의 곱으로 굳이 쪼개지 않더라도 36 같은 경우에는요. 6 곱하기 6이죠. 6, 6에 36. 그럼 둘 다 소수가 아니니까 또 쪼개면 돼요. 2, 3은 6, 2, 3은 6.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자, 2가 2개, 3이 2개. 2가 2개, 3이 2개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게 되면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인수분해도 어쨌든 자연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수의 계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원에 있는 자, 우리 수와 연산에 이제 포함되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각 단원별로 어떠한 유형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위주로 좀 공부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단원 식의 계산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